2025년 5월 20일입니다. 장마간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런데 바로 매수 전환이 됐었죠. 오후 10시, 오전 10시죠. 오전 10시부터 흐름이 좀 달라지는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를 개인과 기관에서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600포인트까지 코스닥은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조금 더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2590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715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710포인트 지지가 나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분석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현재 젠스낭 CEO가 전일 타이페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를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으로 정의를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인 일진전기부터 시작을 해서 LS 일렉트릭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정리를 하나 했는데 원자력 발전은 독일 탈원자력 정책 기조 철회 등으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체코 당국의 한국 수자력 원자력과 신규 원전 계약 건설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라는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최고법원에 정식 항고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앞서 대신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25년 6대에서 내년 8대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K 열풍에 힘입어서 북미 등 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으로 신제품 출시와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PR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의료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국내 의료 서비스에 이용한 외국인 소비 금액이 전월 대비 83%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화장품주가 오늘 상승을 하죠. 실리콘트와 CNC 인터내셔널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톡스 관련주로는 휴메디틱스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즉시 시작한다라고 SNS에 올렸는데 푸틴 대통령 역시 통화 후에 적절한 합의가 있을 경우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종목들이 일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진성TC의 경우는 트럼프 관세 우려로 인한 정비 가격 인상으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존재를 했습니다. IRA에 대한 이슈 때문에 2차 전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당초에는 2032년에서 2033년에서 2년으로 1년간 앞당기기로 했는데 2028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4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2차 전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태양광 풍력이 약세가 이어지다가 풍력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썬런이나 퍼스트 솔라,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인페이즈 에너지, 슐즈 테크놀로지 그룹이 태양광 관련주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감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IRA를 빨리 좀 줄여야 된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이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풍력주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철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속철도 체계 개편 관련 교통 분야 공약을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국을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교통 분야 공약을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전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겠다라는 구석인데 프랑스, 일본, 중국처럼 시속 400km 속도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에 맞먹는 신규 고속철도와 선로 인프라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들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역에서 우리도 놔달라, 우리도 놔달라.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걸 도입을 못했고 2034년 사용 연한이 돌아다니는 KTX 차량을 정부 주도로 교체를 하고 경부선과 호남선, 수서, 고속선 등을 주요 선로의 궤도와 신호, 통신 시스템도 모두 개량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하TI가 신고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에너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뉴욕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격 재개 소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돌연 중단이 되었던 뉴욕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가 다시 건설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키노르는 지난 3월까지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프로젝트의 30%를 완료를 했고요. 2027년 상업 운영을 개시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는 뉴욕시에 약 800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을 해서 50만 가구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1,500여 명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CS 베어링이 갑자기 상한가 튀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그 다음에 지주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지주회사의 본질적인 기업 가치는 주력산업의 업황에 결정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NAV 대비 50%의 할인율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미흡한 주주 정책 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분석을 했고 재벌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사의 체제 전환, 자회사 IPO 활성화 등을 위해서 국내 복수 상장 비율이 16.7%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카운팅 기업 가치 평가 왜곡과 함께 투자자 신뢰 저하, 자본 배분 비효율성을 야기했다. 이게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정부에서는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표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상속세 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투자자 보호 강화, 배당 소득세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현실 가능성을 떠나 논의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주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4월에 대미 자동차 수출이 20% 가까이 급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앞서 섹터에서 나온 내용이랑 비슷할 수는 있겠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2에서 3%까지 올라가다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 SDS는 지금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4%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세아베 스틸 지주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S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역시 7%에서 8%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항공해운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정 이슈에도 불구하고 재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오늘 4%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4월에 픽업 트럭 등록이 작년 동기 대비 2배가 늘어났다라는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 약세, 2차전지는 오늘 약세일 수밖에 없고요. 태양광도 역시 약세인데 풍력 관련주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관련주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도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한 종목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올라오다가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가 오늘 괜찮았죠. 호텔 신라. 음식료 약세가 이어졌고, 제약, 한미 사이언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하락을 했어요. 거래량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엔터, 게임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역시 약세가 이어졌고, 데브시스터즈가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특별한 이슈는 없었네요. JYP가 오늘 4%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로봇 관련주는 오늘 상승 후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 대아티아이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철도 개편, 교통 분야 공약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201위에서 400위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약세, 2차전지 약세, 바이오는 업종별, 종목별 흐름이 달라지는 모습이었고, 앞서서 화장품주가 상승을 하면서 실리콘트와 CNC 인터내셔널이 오늘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는 마침부터 뉴스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CS 베어링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의 11조 풍력 프로젝트 재가동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연관이 된 종목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슈만으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TC 리포트 잘 나왔죠. 어제 올라갔던 하림이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 브라질 닭고기 수입 금지로 수급이 공백했는데 대형 치킨 프레이즈의 경우는 뭐 피해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CS 베어링을 제가 아까 전에 관심 종목으로 찾았을 때 11%대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내일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는 못 사죠. 그렇죠? 이제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저스템을 보겠습니다. 저스템.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락하는 추세는 돌려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9,000원 이하로 오면 저는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올라갈 수 있는데 9,5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할 겁니다. 현재가 9,450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창단조가 오늘 매수 타이밍에 슬쩍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5,500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5,500원 전후까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에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1,500원이었고요. 1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1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이고요. 서흥의 경우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가격이 13%였는데 지금 15%거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17,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매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뭐 타이밍 안 나오면 뭐 다른 종목을 계속 볼 예정이고요. 대우건설이 지금 저항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